제가 한창 줌 클래스를 시작했을 때였는데 너무 힘들어했었죠. 거기에서 그렇죠. 애들 4달, 5살 요런 애기들을 컨트롤하는데 도장에서도 힘든 게 그 나이대인데 줌으로 하려고 했을 때 컨트롤하기도 힘들었고 어쨌든 얘네도 저희한테서부터 이제 배움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하기도 너무 힘들었었는 상황에서 학부모 입장과 그리고 사범 입장으로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피드백을 요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고 막 이렇게 뭐 프리프레임도 주시고 뭐 이런 커리큘럼을 나갈 때 그냥 굳이 그 틀에 잡혀있지 말고 그렇지. 좀 효과적으로 잘라서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피드백도 주시고 해서 하나 적용하고 2개 적용하고 3개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주신 게 이제 품새를 하는데 거기에 약간 이제 스텝이나 이런 거를 효과를 넣어서 같이 해봐도 좋을 거라고 해서 그것까지 적용을 했는데 정말 그 피드백을 하나를 받았을 때 하나를 적용해보고 그래서 또 한 스텝 올라가고 2개, 3개, 4개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스케줄을 짤 때도 조금 이제 자신감이 이제 조금 생기고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예상도 조금 되고 줌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이제 순조로워요. 진행이 돼. 이제 우리의 커리큘럼 애들이 우리한테 정말 뭐 정신적으로도 배운다 하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우리의 그렇죠. 막 폼이나 이런 것도 동작도 배워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진도가 나가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좀 더 이제 의욕도 더 생기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유, 감사했죠. 잘했어. 잘했어요. 저는 그 전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1도 생각 못했어 나는. 듣자 한번 보내줘.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내가 다 뿌듯하네. 이건 뭐 내가 우리 뭐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어떤 요리를 만드는데 재료를 어떤 분들은 재료를 이렇게 사가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재료를 사가서 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분이 있고 이게 또 그거 생각했던 것만큼 또 안 나오는 요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거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사범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와이프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사범님이 그렇게 노트를 열심히 한대. 맞아요. 노트를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서 적고 그러면서 가서 적고 이게 나도 이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상을 계속 봤지만 그거는 크게 뭐 제가 캐치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본 게 그냥 노트를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점을 알아듣고 본인이 스스로 기록하고 그걸 들고 가서 그게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서 또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그걸 갖고 와서 지금은 또 이제 피드백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장에 그러니까 예전에 예습 그다음에 학습할 때 필기하고 그다음에 가져와서 복습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원리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아주 현명하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은 보람 있죠. 그러니까 제 시간이 이렇게 뭐 저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제 시간이 누군가한테 소중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이렇게 뿌듯한 거고 내 나름대로는 그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으니까 좋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뿌듯하고 뭐 왜 사람이 뭐 제 시간이 쓰임이 있으니까 어디에 효과적으로 쓰이는 게 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 조금 이렇게 저희 또래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변화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삶에서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모티베이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전에 아까 말씀했지만은 크게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막 즉문 즉설 즉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거 아니야. 그리고 막 예전에 거 막 20년 전 기억을 막 끄집어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입에 붙어서 이렇게 말을 막 했는데 오늘을 통해서 약간 좀 이렇게 사과 방송 하나 해야 되는 게
퀀텀 피직스는 양자 역학이 아니고 양자 물리학이에요. 퀀텀 피직스는 양자 물리학. 그 양자 물리학이 내가 계속 양자 역학이라고 했죠. 말이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사과방송 사과드립니다. 사과방송. 대국민 사과. 대국민 사과. 기억에 오류가 나면 안 돼. 기억에 오류가 나면 안 돼. 자,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많이 늘길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열심히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앞으로도 있어요. 꾸준한 그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 anytime. 장 오면은 딱 차로 타고 막 yes sir, 네. yes ma'am 하잖아요. 네. 근데 집에 가면은 네. 그냥 완전히 이제 풀어진다는 거죠. 형제한테도 막 밀고 악지르고 네. 불러도 안 오고 막 이런 그게 그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가 가르칠 때 약자한테는 도움을 주고 강자에게 나쁜 사람한테는 맞서야 된다. 뭐 이런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애들을 그나마 이렇게 막 글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마음적으로 아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자, 이거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이 아주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좀 가슴 아파하고 왜냐하면 이게 좀 지금 사범님처럼 이게 하고는 싶은데 이게 언어의 장벽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장벽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다음에 또 잘못 이렇게 건드렸다가 이렇게 또 애 하나 학생이 하나 떨어지면 또 그런 걱정도 있고 하니까 이게 좀 되게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많은 사범님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그런 류의 아마 토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컬러 벨트들 아주 비기너 애들 걔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맞아요. 나이.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바로. 예.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그러면 사부님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부님이 지금 집에 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도복을 입고 있지만 the way you look is different. 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the way you act, the way you sound is different.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유분방하게 그냥 뭐라 그런데 이제 도장에 가면 이제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쇼핑을 가거나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도복 입고 있는 것보다는 좀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고 그거를 다시 애들한테 한번 맞춰보는 거야. 자, 애들이 도복을 벗고 있을 때 행동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자, 절대 시간 한번 봅시다. 절대 시간. 우리가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지금 이렇게 깨갖고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라고 쳐. 그냥 애들 같은 경우는 오래 자니까. 그럼 12시간 중에 그 12시간 중에 그 학교 가서 학교에서 다 시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또 그러면 그 12시간 중에 여기 와서 보내는 시간이 45분인데 일주일에 3번으로 나누면 45분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로 나누면 25분도 안 돼. 그럼 하루에 25분 갖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힘들죠. 힘들죠. 그렇네. 그렇죠. 진짜, 그런데 진짜 우리의 희망이다. 희망인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범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misunderstanding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고 일단은 지나가야 되고요. 자, 첫째는 한국은 일단은 집에 가면 한국 문화 자체는 일단 유교 문화고 그다음에 위아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님 먼저 이렇게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장유 유서 이런 게 다 있단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학교 이제 집에 가면 그래도 뭐 엄마 말씀, 아버지 말씀 이런 거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하는 예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땐 얘네들은 예의가 없는 거야. 아빠도 유고, 엄마도 유고. 맞아. 맞아. 처음에 그거 조금 당황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아빠도 유우고 엄마도 유우고 뭐 시스터도 유우고 뭐 애들한테도 뭐 시블링도 형도 없어. 형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맞아, right?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범님들께서 문화적인 차이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식으로 좀 풀어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이 과제. 그렇죠. 그 부분을 일단 자 하루에 2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20분의 시간을 갖고 얘네들이 바뀔 거라. 자 나쁘게 보면 물컵이 있는데 이 물 안에 걔 요만큼밖에 없어 하고 이만큼이나 있어 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 물컵들을 채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 25분인데 안 한 애들보단 낫단 말이야. 그렇죠. 안 한 애들보다 맞아. 낫고 그 다음 가면 계속 쌓이고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캐릭터를 빌딩하는 과정인데, 자,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볼게요. 자, 캐릭터 디벨롭먼트, 성격, 그러니까 성질,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뭐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캐릭터라는 게 하루 한순간에 이렇게 빌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만 5세까지 캐릭터가 빌드가 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는 캐릭터 빌드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it's very hard.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서 틀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정 환경에서 애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근데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 자, 첫째 와서 애들이 막 난리를 치다가도 여기 오면 일단 이게 되잖아요. 그거는 good sign이에요. good sign. 얘는 일단은 오늘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세 번 했어. 이게 100일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habit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컬처를,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를 할 수 있는 그 컬처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여기 가도 attention이고 저기를 봐도 attention이고, 선생님 말하면 yes sir, no sir. 그거는 잘 돼 있잖아요. 네. 우리 왜 돌려차기를, 받아차기 같은 거 특히 막 하다 보면 이게 미국 말로는 second nature, 그러니까 본능처럼 돼버리잖아. 그냥 움직이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캐릭터 빌딩이 롱텀으로 빌드가 될 수 있는 이 티어리는 저는 이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컬처가 형성이 되고 그 컬처 속에서 practice를 하고, 그러면 practice 안에서 habit이 형성이 돼요. 버릇. 그 버릇이 practice over time, 그러면 그게 habit이 됩니다. 이거를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believe를 가져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런 난폭하게 행동하고 부모들한테 예의가 바르지 않을 때 지금 미사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학부모가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제가 근래 들어서 2번 정도 들었었거든요. 다른 학부모한테. 왜냐면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일단. 그냥 도장 와서 너무 예의 바르고 딱딱딱 따르는데 집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2층을 못 올라오게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시니까, 아, 그러냐고. 여기서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근래 저희가 이제 벨테스팅 와서 또 이제 막 수업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나는 이제 칭찬을 해주려고 부모님을 만나는데 도장에서만 그런 거다. 집에서 이렇게 막 말씀하길래, 일단 저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지만 멘탈 트레이닝도 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근래 벨테스팅 준비하면서 피지컬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그쪽 부분에서도 잡아드리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확 막히는 거죠.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방법. 이 어떻게 아까 그 문화도 말씀하셨듯이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위계질서 이런 예의가 과연 그대로 옮겨지면 될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여기서 또 선을 넘는, 여기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그 도장 밖에서의 예절까지를 터치하는 게 살짝 예민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서한테도 물어봤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고 이런 거를 그럼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yes sir, yes ma'am 이렇게 부모님한테 대답을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해야 그쵸? 안 그래서 그럼 yes mom, yes da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른에 대한 그 약간 공손한 말투일까? 이 문화를 이해하려니까 여기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화를 진짜 그렇죠. 이해를 한다는 게 뭐가 정말 좋은 자세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물어봐야겠다 했죠. 잘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질문이고 우리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힌디 클래스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자,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와, 너 good. You're good at listening. You're good at listening. Wow, that's great. 그 다음에 이게 막 그러니까 일단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self-awareness. 그러니까 얘한테 너가 good listener라는 거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알게 하는 게 awareness.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너는 you are good listener. Wow. Did you? 그러니까 이게 슬쩍 물어보는 거야. Did anybody tell you?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얘기는 안 해 일단. Did anybody tell you? 그다음에 옆에 막 보면서 인스트럭터한테 이제 Did you see? He's listening really well. Wow. I've never seen this kind of like kids like this well listening. 그러면 애들이 막 신이 나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도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이제 do you do that at home too? Wow.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하는 애들은 저기 안 돼. 안 하는 애들은 약간 좀 이렇게 그냥 농담 비슷하게 Do you do that at home? 그러면 Yes sir 막 그러거든. 왜냐하면 우리 인트로 할 때 그냥 Yes sir 하니까 Do you do that at home? Yes sir 그럼 Can I ask your parents? 보면 갑자기 parents는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막 웃고 그런다고. 야 너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잘하니까 너 집에서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이게 너가 잘하는 애다. 왜냐면은 얘가 기준이 없어. 말을 잘 듣고 왜냐면 그거는 또 이것도 또 다음에 할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좀 더 빌려와야 되는데 자 한국하고 틀려가지고요. 미국은 일단 특히 그 미드웨스트 지역에는 집들이 다 크죠. 그리고 겨울에 나갈 일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보면 한국에서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뭐 키스 카페 어디 뭐 이거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럴 기회들이 많고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대도시 그리고 이제 이동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고 막 이런 데가 많은 그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적죠. 그리고 애들이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뭐 그런 상황들이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인터랙션을 하기가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이렇게 장난감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마 뭐 한 5살에서 7살 사이 애들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애들이 이제 태권도를 시작하는 이유들이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discipline, 뭐 focus. 뭐 가서 뭐 나 우리 아들이 전국대회에서 메달 따고 싶어 이거 없어. 다 focus discipline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맞아. 그런 컨선 때문에 서치를 해보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태권도장에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보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그 친구들을 그런 쪽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거울이 있다는 거 도장에 상당한 어드밴테이지예요. 이거는 나도 이거 최근에 알게 된 거야. 우리 집에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큰 거울이 애들 전신이 보이는 거울이 없어. 그런데 오은영 박사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애들 막 포커스 어텐션 파스처를 잡을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울 쪽으로 보고 하고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self awareness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또 이렇게 도장에서 접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돌아서 너 봐라 이거 봐. 와, 너 진짜 너의 이 attention, strong posture를 본 적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If your posture is straight, that means you're focused, right? 그리고 your mind is straight. 그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you show yourself that you're paying attention.
That's great. Good job.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그런 파스트를 기억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와 똑같이 학생들한테도 인트로룸에서 인트로를 하고 나서 야, I'm gonna ask your parents. See if you can do this at home.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그 주로 이렇게 말 중에 고전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Who is more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Who is more important person? 너 listen really well. 근데 이게 아까 다시 going back. 자 이제 너 listen 잘했어.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엄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Who is more important person? 그러면 애가 갑자기 나를 보고 you 그래. 나보고 you 그래. Really? 나 오늘 너 처음 봤는데? 나 오늘 너 처음 봤는데? 그래서 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Who cooks for you when you go home? 그러면 엄마. Who works for you? 그럼 아빠. 뭐 대부분 그냥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who takes care of the 그러니까 the sister 있으면 이게 who helps you when you're having hard time? 뭐 이렇게 playing 뭐 something 뭐 그러면 sister. Do you know me? 네? 그래. 근데 너 나 stranger인데 You just met me today, right? 근데 나 stranger인데 너 안 잘해서 말 완전 잘 듣는데 너. 와, 너 이거 I think you should do that to your parents. 너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do you have fun? 너 do you know how to drive? 그러면 못한대. 그러면 너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여기 어떻게 올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질문을 칭찬과 질문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또 느낀 게 그게 더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 끌 수 있겠다. 그런 행동을 끌어낼 수 있겠다 싶다. 왜냐면 정말 그냥 말로만 이렇게 다 뭐 해야 돼 이거보다는 일단 아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네. 스스로 이제 또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게 되네요. 그 질문과 칭찬의 그 사이가. 그러니까 그 교육학에서요. 그게 아마 동굴의 우상 그걸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하나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동굴 안에서 밖을 보면 이만큼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동굴에서 지금 이 완전 이쪽에 있다가 이 선생님이 야 일로 와 하면서 쭉쭉쭉 나오면 완전히 밖으로 나오면 360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의 롤이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동굴에 애들이 갇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일로 와 나와 그러면서 조금 더 보게 하고 조금 더 나오게 해서 조금 더 보게 하고 조금 더 나오게 해서 조금 더 보게 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가게 해주는 게 그 선생님의 롤. 애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nobody never ever touched that part.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죠? 진짜 네. 이렇다니까 늘 답이 늘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런 방법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저는 그런 방법을 해보지 못했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답이 아닌데 참 아이러니해. 참 신기해. 참 신기해. 이제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에 접근할 때는 정의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게 맞죠. Definition of being respectful. 우리 지난번에 뭐 self-discipline도 얘기를 했고, respect. Would you like to be treated nicely? 그러면 yes. 수동태 be plus pp past participle. 내가 당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do you like to be treated nicely? Yes. 그러면 do you think you should treat others nicely too? 그러니까 이 definition of being respectful. Definition of respect. You want to treat other people the way you want to be treated. 그러니까 그거를 core principle로 잡고 자, 너가 그러면 인사도 먼저 해라. Mirror never smiles alone. 거울 보고 잘 봐. You're standing still. Is mirror smiling at you? No. Is mirror bowing at you? No.
그러면 너가 스마일 한번 해봐. 그러면 미러가 smile back at you, right? 그 다음에 너가 인사하면 미러도 그렇게 해준다. 사람들도 똑같은 거거든. 자,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해보고, 그 다음에 same thing. When you go home, do you like your parents to listen to you? Yes. Then you should listen to your parents first. 너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저기 가서 장난감 사주세요. 근데 야 엄마 장난감 사줘. 그러면 너 엄마가 너한테 야 얘들아 가자 뭐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 응? 장난감 사주세요. Being polite. 그 다음에 what's the magic word? Please see what happens.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팁만 주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학생하고 학부모들하고 한 방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동시에 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거 협조를 해줘야 돼. 이해를 맞아. 하고 컨셉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돼. 예. 맞아.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5살, 6살, 7살 그 정도 있는 나이 또래 있는 그 부모님들은 협조를 잘 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애들한테 그 컨셉을 정확하게 전달을 좀 잘 해줘야 돼요. 리스펙트에 대한 그 core idea.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부모들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기 와서는 this is what we practice. 여기 와서 bow 하지 너. This is what we practice. 여기 와서 yes sir, no sir 하지. practice. 그러면 what you practice, you have to be able to apply at home. 이거는 good thing이지. 그러면 해. 그 그릇을 크게 가지고 계시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오늘 배우셨죠? 그러면 똑같아. 가서 apply 한번 해보세요. See if it's working.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쌤은 말씀을 해주실 때 딱 간결하게 약간 영어 센텐스 같은 경우도 이메일이나 서류처럼 막 주저를 이런 게 아니라 한 문장 딱 필요한 문장 딱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아, 이 상황에서 이 문장이구나. 그런 상황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필요했던 문장이 심지어 묻지도 않고 그 상황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탁 하니까 진짜 이게 짬밥이네. 이건 못 따라가. 짬밥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사부님들이 오신 분들은 다 본인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골이. 그분들이 이제 발전하고 싶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냥 일진사나워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신 분들이라면은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문화 차이가 말씀대로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 위계질서도 있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저는 다 배워왔잖아. 학교를 가든 집에 그렇죠. 있든 그렇죠. 운동을 하든. 근데 그래서 그걸 알게 모르게 배웠었는지 이걸 만약 프레젠테이션 해봐 이러면은 살짝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준비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뭔지는 알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애들한테 전달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 언어 이 두 개가 딱 와버렸던 거죠. 그렇다고 트랜슬레이트에 또 검색을 하면 막 이상한 어려운 용어들 다 나오고 그럼 일단 나한테도 와닿지가 않고 일단 언어가 나한테 가깝지 않으니까 좀 심플하고 와닿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센텐스들이랑 문화를 이해하니까 내가 어디까지는 노력을 해도 되겠지만 그 이상부터는 약간 이제 오바스러운 게 여기서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 차이를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느끼게 됐네요. 좋아. 새로 오는 애기들 무서워서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에서는 이제 용기를 불어줘야 됐지. 벨 테스팅하고 로우 벨트하고 일단 요거 먼저 얘기를 합시다. 자, 그거 얘기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해야 돼. 화타하고 편작이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의사. 근데 그 편작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시대의 동양 최고의 명의라고 불리던 그 편작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위나라 이제 그 문왕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가 사람들이 명의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명의가 됐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명의가 아니래.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형님이 두 분 계신데 형님이 아주 정말 대단한 명의고 두 번째가 그 다음이고 저는 그보다는 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형은 그 사람들의 병의 증상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만 보고 벌써 원인을 제거를 해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증세가 있을 때 치료를 해줘.
그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고통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오면 낫게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명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이게 왜 여기에 이제 어플라이가 될까요? 애들이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우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면 좋죠. 그쵸. 그렇죠. 자, 첫째, 애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아주 스트레인지한 환경이에요. 왔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있어. 막 이따만한 사람들이 소리 빡빡 지르고 있어. 쫄까요, 안 쫄까요? 쫄죠. 어휴,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 애들한테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패닉을 하죠. 아까 첫 번째는 아이들을 이해를 한다. 애들이 어디에 나가서 인터랙션이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여기 스트레인지 환경에 온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아이들의 신상을 파악을 해야 돼요. 처음에 학생이 전화 오면 몇 살인지 물어본다. 그 다음에 age 플러스 너가 boy인지 girl인지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thanks for calling. Okay, is this for yourself and somebody else? 그러면 mostly that's my son. 그러면 what's your son's name? Michael.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how old is he? 물어보죠. 5살이야. Okay, that's great. 5살이면 일단은 애들이 따라는 할 수 있다. 그리고 4살, 3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번 더 알아봐요. 근데 대부분 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I would recommend you to wait. 왜냐면 그게 프로페셔널하게 우리 지금 얘가 와서 successful learning experience가 중요하거든요. 애들의 성숙도를 파악을 했죠. 5살, 4살 반 이후면 되고 여자애들은 보통 한 4살, 4살 반이면 돼. 남자애들은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외향형인지 is it like a very active? 내성적인지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제일 잘 알죠. 그 다음에 왜?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that you want your son to be training martial arts? 그러니까 왜 운동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discipline, focus, 우리 애는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걸 또 물어봐야 되는 게 has he done any activity, other sports? 그러면 했다 그러면 얘는 얼마나 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무슨 큐를 주냐면은 얘는 요 정도까지는 따라 했구나. 만약에 무슨 댄스 학원을 한 3년, 4년, 3살 때부터 이만큼 다녔어. 그러면 얘는 쉬워 그냥. 그런데 this is first time. 아무 그게 없는 거야. 스포츠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시블링 관계. 첫째일 경우에는 애들은 좀 까탈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성숙도는 높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애들은 또 금방 또 잘 따라해. 그런 시블링에 따라서 그런 거는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보면 한 2시쯤 근처 아니면 보통 한 3시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다가 막 이렇게 애들 와서 그냥 구경 한번 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봐. Hi, how are you?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얘가 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면 얘가 아예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완전 그냥 그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몇 살인지 물어보고 애들이 외향형인지 내성적인지 물어보고 운동을 왜 여기 왔는지를 물어보고 purpose, goal이 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액티비티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 다음에 그 시블링 관계,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직접 대화. 요게 이제 아이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애들이 일단은 들어왔죠. 그러니까 애가 일단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애구나, 이해를 하는 애구나, 못하는 애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법이 상당히 틀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왔는데 막 스트레인저들이 막 소리 박박 지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인트로. 근데 인트로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투어. 항상 오라 그래. 와서 투어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기서 90% 이상이 사인업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투어는 도장이 큰 도장도 있고 작은 도장도 있고 그런데 그 특색을 잘 살린 그런 투어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아까 지금 왜 우는 거 애들이 울고 두려워하고 이 투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이사범이 미국에 처음 와갖고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디 맨 처음에 가고 싶었어? 집. 집에요? 무서웠으니까. 낯사니까. 그러니까요. 무섭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없었어.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러비야. 신발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제 어텐던스 카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공간이고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고 이제 쓱 지나가죠. 그러면 여기는 또 girls bathroom. 여기는 이제 보이스 걸스 같이 쓰는 데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쭉 돌아가면 여기 또 문이 하나 더 있네. 요거는 이제 exit 하는 공간이고 여기서 픽업해서 가면 돼. 그리고 여기 프론트 데스크 여기 있지.
여기 이제 뭐 누가 if you have any question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introduce 해줬죠. 그러면 내가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응급 상황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누구를 물어봐야 되거나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둘째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흘렸어. 그러면 하다못해 프론트데스크가 뭐 걸레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티슈가 어딘지 이 인포메이션이 투어를 하면서 벌써 다 일단 한번 스캔을 했죠. 한번 가르쳐 줬죠. 인포메이션을.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애들이 그 패닉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맞아요. 클래스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 그럼 거기서 싸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을 항상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그러니까 pre-framing, expectation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가니까 다 아는 거지. 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미국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그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더 어리니까 얼마나 더 황당스럽겠어.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을 받으러 올 때 꼭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학생이랑 꼭 오라 그래서 그런 투어를 같이 시켜줘요.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부모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 한 7살쯤 된 애들은 야, can you go ahead and sit down here? Let me just talk with your parents. 앉혀놓고 애들하고 잠시 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게 하는 거야, 애들을. 아니면 앉혀놓고 클래스 보게 하고, 이건 팬데믹 상황이 아닐 경우에,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그냥 약간만 옆으로 빼서 얘기를 좀 해도 되고, 너무 시끄러우면 뒤로 완전히 나와도 되고. 근데 이제 애들한테 엄마 여기 있을 거니까 나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갖고 인트로를 사인업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프리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애가 거기에서 이제 앉아갖고 클래스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잘 돌아가면 좋겠죠. 그러면 애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 그러니까 잘 앉아있는 애들이라면 그렇고 안 앉아있는 애라면 그냥 서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시스턴트 인스트럭터 한 명을 소개를 시켜줘. 그러면 얘가 처음 와서 만나는 사람이고 처음 와서 커넥트를 맺는 사람이에요. 나 말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프론트데스크 직원, 그 다음에 한 명은 어시스턴트 인스트럭터. 그리고 이 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프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인데 인트로 사인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딱 주고 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범님이 나와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리스폰드를 기술이 아니고 리스폰드 하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한다.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한다. 자, 익스펙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야. 사범님이 가서 자, 런 하면 너는 그냥 런 하고 단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범님이 원점 빙제 하면 원썰 그리고 어텐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클래스를 프리뷰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고편.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visualize,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가서 야, 니네 한번 봐봐. 이게 너희가 해야 될 클래스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각자 이제 또 필요한 상황들. 클래스가 너 만약에 uncomfortable 하면 여기 흰 의자 보이지? 여기 앉아 있어도 되고. 그리고 와를 마시고 싶으면 얘기해.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얘기하고 그냥 가면 돼.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인포메이션을 커버해주면 좋죠. 자, 그 다음 이제 인트로가 끝났어요. 그러면 5분, 10분 일찍 오기를 권장. 자, 이때 이제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부모님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자, 부모님 잘 보세요. 애들이 딱 왔는데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 if they cry and then mom I want to go then you're not getting what you want. 그러니까 we are here to help you and I need you to help me. 맨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아까 호구조사하라 그랬잖아요. 네. 학생들의 신상조사. 그 신상조사를 하게 되면 애가 학부모가 여기 왜 왔는지 그러면 보통 막 confidence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confidence 빌딩을 하기 위한 작업인데 애가 왔는데부터 첫날부터 겁먹고 집에 가버리면 이거 confidence가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프로페셔널로서 내가 너한테 recommend 하는 건데 first class는 첫 번째 클래스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 5 to 10 minutes 와서 미리 좀 앉아 있으면 they're gonna feel comfortable. 그러니까 it's better for them to see other kids are coming than class is already started and you're hurrying up and trying to get in class. Then you won't get what you want. 그러면 most likely 애들이 cry하고 집에 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프리벤션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 아니야. 한 명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기 이렇게 베스트 입고 있는 애들 보이죠? 이 사람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애가 첫 번째 클래스 왔을 때 인트로듀스 시켜주네. 그 클래스 스케줄까지 알고 있어야 돼 걔를. 그러면 걔하고 너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왜냐면 사모님은 클래스 런 해야 되잖아. 근데 애가 만약에 뭔 일이 있어. 그러면 얘가 테이크케어 해주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왜냐하면 사범님이 거기서 클래스 스탑하고 가서 애 운다고 해서 봐주면 안 돼.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이런 울고 애들이 막 적응 못하는 상황까지도 준비를 미리 예방을,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거기에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원들까지도 준비를 해서 집어넣어줘야 돼. 그리고 벨트는 걱정하지 마. 딱 이렇게 우리가 매줄게. 그리고 이제 벨트맨을 뭐 가르쳐주고, 그러고 오면 이제 5분 10분이면 충분히 시간이 돼요. 그러면 애들이 들어와서 앉혀놓으면 얘가 울까요 안 울까요? 확률이 확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편작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애가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프리벤션을 해서 그 상황이 안 오게 만들면 최고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왔어. 왔어. 아, 참, 또 하나 더 있다. 번외. 주로 테스팅 끝나고요. 뉴 사이클에.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 하나가 급하더라도 테스팅 다가오는데 애들 막 팽팽팽 돌아가는데 새로운 학생 하나 집어넣는 것보다는 야,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사인하고 요 날부터 와라. 그게 낫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클래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벌써 호구조사 끝났죠? 학생들의 성향이 파악이 끝났죠? 그 다음에 애들 한번 시켜봤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편한 사람 하나 있지? 사범님하고도 한번 놀아봤어? 그러면 일단 인스트럭터 전담마크 걔를 붙여. 걔 옆에. 그러면 걔가 이제 뭐 조금 저기 하면 조금 약간 이게 마음에 위안이 있어. 엄마 말고 누가 이렇게 첨언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옆에 가서 잘 얘기해주고, 그게 정말 중요해. 프로모션.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터가 이제 런을 할 때 학생들이 하나가 있으면 그 인트로랑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트로 하는 사람이랑 이 저기랑 좀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어 버리면 애가 완전 황당하지. 그래서 애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expect를 충분히 하고 준비를 충분히 해서 들어가면 얘는 첫 번째 클래스 중간까지만 잘 넘기면 얘는 뭐 99.9% 사인업. 뭐 애기들 벨테스한테 묻는 애들한테는 격려를 어떻게 주면 좋겠고, 혹은 어떻게 극복을 해줄 수 있을까. 또 선수팀이 있잖아요. 저희가 애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그만큼 되니까 아이의 실력들이.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거를 스스로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벨 테스팅도 똑같은 거야. 스트레인지 시츄에이션이야.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 비슷한 going over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험이랑 미국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시험은 어디쯤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온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그냥 막 진짜 막 희한한 거 골라. 근데 미국에서 시험을 거의 정말 답까지 다 가르쳐줘요. 리허설이라는 개념을 미국에서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리허설이 그냥 다 한번 해본다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이 비주얼리제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클래스에서 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스팅은 테스팅이 아니야. 너를 테스팅 하겠다는 게 아니고 This is a stage where you can present yourself. 얘가 스테이지 익스피리언스를 갖게 하는 게 테스팅이지. 테스팅은 벌써 스트라이트 테스팅 때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라이팅 테스팅 때 너 되는 애는 패스, 안 되는 애는 노 패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정말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힌트 들 때는 너희들 테스팅 타임이 여기니까 미리 와. 그리고 오기 전에 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팅 때나 뭐 벨 세레모니 때 뭐 이렇게 너 사진 많이 찍힐 거니까 너 이렇게 머리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마음의 준비를 더 하죠. 그런 테스팅은 스테이지 익스피리언스, 애들이 퍼포먼스 한다는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물론 받는데 이거를 being tested 보다는 너가 이제 무대에 쓰는 거야 라는 느낌이 더 낫겠죠. 그리고 이제 테스팅 자체는 정말로 extended learning opportunity, 배움을 하나를 더 배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자 봐봐, 너가 이제 아무도 없어. 그전에는 인스트럭터도 도와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너의 그거를 앉아서 볼 거야. 얘네들은 방청객이야. They're the audience. You have to perform. 그리고 you have to learn how to present. 그리고 이제 너가 라이프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you're gonna have this kind of situation, a lot of this kind of situation. 너가 어디 나가서 이제 말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너 자신을 perform, 그러니까 너가 이걸 배웠으면 이거를 you'll be able to present it. 그래서 이거는 연습하는 거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이거는 we're not here to scare you. We know you can do it. Otherwise you wouldn't be there. 그리고 I want you to do it well. 끝이에요. 그러면서 하면 되고, 이 벨 테스팅, 힌티 벨 테스팅이 정말 중요한 게, 얘들이 위에 지금 벨 테스팅들 쭉 보잖아요. 그 벨 테스팅이 그냥 컨셉이야. 그냥 벨트 테스팅의 컨셉이야. 그래서 힌티들을 일부러 얹혀놓는 게, 테스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는 또 인트로덕션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컬처를 좀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보면 막 락다운도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있다고. 그리고 미국 문화는 일단 터치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네이퍼빌 같은 동네에서 스파링 팀이 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깝지 사실. 그거는 그래서 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이 스파링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글을 만드는데 글을 써야 되는데 A, B, C, D 알파벳, word, 뭐 sentence, paragraph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했어. 그런데 글을 다 안 써. 그러니까 풀 센텐스를 못 만든 거야. 그러면 you're missing something. 그래서 스파링은 self defense의 하나의 방법이다. 너가 발차기를 찾는데 너가 허공에다가 발차기를 막 계속 차면 이게 진짜로 될까 안 될까? You're trying to test yourself.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로 가기 전에 마인드 교육을 좀 시켜놔야 돼요. 이제 지금 태권도를 배우러 왔는데 이게 마셜 아트고 셀프 디펜스인데 if you want to learn how to swim, what do you have to do? 그러면 you have to jump in the water, right? We have to jump in the water, you have to get wet. 그러면 이 태권도를 배워야 되고 마셜 아트를 배워야 되고 스파링을 배워야 되면 guess what? You have to get kicked a lot. 그런데 이게 자 너가 지금 한 대, 두 대 맞고 그러면 이게 지금 they're not gonna really like trying to hurt you. 근데 이거 part of the same thing이야. 그냥 이거 jump in the water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스위밍 배우려면. 그러면 it's part of the process. 그런데 이게 get kicked a lot. That's gonna make you strong. 근데 I'm not asking you to get kicked a lot. 자꾸 맞지 말고 이제 피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그리고 이게 맞아 보니까 it's not too bad, right? 그러면서 you toughen yourself. 그리고 너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킥하면 you have to move faster than your opponent. Okay? That's how you defend yourself. 그러니까 그 컨셉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발차기를 차는 거를 이게 노멀인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수영을 예를 들은 거거든요. You want to learn how to swim, you have to jump in the water. 그러면은 너 do you think you can learn how to swim without getting wet? 그러면 no. 그러면은 여기 getting kicked는 노멀이야. 근데 이제 너 수영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 You get drowned and you're drinking a lot of waters over there. Same thing. 여기서 빨리빨리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your opponent will kick you. 그게 nature of sport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너가 그러면 block도 해야 되고 skip out도 해야 되고 kick도 빨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에디슨 얘기해주죠. No? You might get defeated. You should be thankful. 왜? Your skin of your neck 그 다음에 skin of your bottom of the foot which one is thicker and stronger? 왜? Your bottom part of the foot is stronger. 왜냐하면 it gets stepped a lot. 그러니까 너 one time you get defeated, you have one time you get stronger. You get improved. 근데 이걸 갖고 너가 가서 improve를 확실히 해야 돼. 그래서 에디슨이 1000번의 트라이를 해갖고 한 번 딱 성공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are these all effort useless? It's all useful effort. 그러면 이제 사범님도 할 말 있잖아요. 나도 세계대회 나가서 했는데 그동안 나가서 이기기까지 많이 졌다. 그거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말고 one step at a time. 그러면 이번에 좀 맞았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You wanna give up? Okay, that's fine. I mean, I have no problem. 근데 what's your goal? What you wanna accomplish? 너가 이렇게 한번 이기고 싶지.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애들이 스파링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다는 거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지.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험치를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로컬 토너먼트들. 그 다음에 크로스 트레이닝.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겼을 때는 great job. 그런데 you have to come back and train hard. Whoever you defeat, 그러면 that guy is gonna, try to defeat you later. That's gonna, work hard. That's why you have to work harder. 그리고 even if you lose, 그러면 이거는 not the end of the world. 그래서 너가 you will have a next chance. 근데 여기서 improve를 하면 next chance가 있는 거고, if you don't have an improvement, then you won't have the next chance. 그리고 you're learning something and then bring it back. You work hard. Guess what? That's gonna be your asset. Your learning experience, the added learning experience will be your asset. That's good for you. You learn how to win, how to improve.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잘해야죠. 애들이 배울 수 있도록 펩톡을 잘해주라고. 이렇게 시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댓글의 중요성. 엄마가 야 그거 좀 unfair하더라. 그러면 옆에 아버지가 또 받아쳐줘야지 또. 그럼 애들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맞아. 학부모들한테 그게 아니고 그거 절대 컴플레인 하지 말라고. 너가 지금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what do you want to teach your kid? It's not about you complaining whether judge is fair or not. No, that's not the point we want to teach them.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improve 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미팅을 가기 전에 하고 또 갔다 와서 하고 가서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되게 이거를 정말 말씀하시는데
박력 있게 말씀하시네요. 카리스마 있게 탁탁탁. 저도 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토너먼트나 이런 거 가기 전이나 뭐 후에 애들한테 진짜 니네가 배워야 될 점들. 어딜 가나 컴플레인은 나오잖아요. 뭘 하나 어디서나.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쌤이 말씀하셨듯이 딱 잡아주는 게 애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애들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낭비 없이 시간이든 뭐든. 근데 거기에도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저희가 미팅할 때는 인포메이션만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준비물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미리 저희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은 또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걸 또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사범 같은 경우 상당히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게요. 이거를 내가 가르쳐 주면 이사범이 그런 것만 뒤에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시합 들어가서 코치를 하고 인포메이션을 주고는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막 같이 해버리잖아. 그러면 부모들이 헷갈려져.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인포메이션 주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 일단은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다 받는다. 이 사람은 정신교육 시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말처럼 안 나오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나눠야 돼. 나눠서 만약에 뭐 인포메이션을 안사범이 주면 안사범한테는 인포메이션 주고 자 다음 분 나오세요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교육. 그러니까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그 롤들을 나눠 놓으면 어차피 그 시합을 많이 다니는 그런 문화에서는 이게 사실은 시합을 통해서 그 코치들, 그 바스켓볼 코치나 그 모티베이션 월드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그런 것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왜 뭐 어떤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채널 보면 옛날에 모티베이션 스피치 코치 뭐 존 우든 뭐 그런 분들 그 예전에 UCLA 바스켓볼 팀 코치였었던 분 그런 분들이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컬처를 또 틀리죠. 우리는 뭐 주로 보면 뭐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부모들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할까? 왜냐면 이거 이긴다고 그래서 대학 가는 거 티켓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 도장에서 배우는 그 ultimate goal은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탤런트가 좀 없다고 생각되는 애들이 되게 오래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나는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시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겨루기도 안 되고, 스파링도 안 되고, 그러면 리더십 해. 그러면 데모팀, 야 판돌이도 너 국가대표 될 수 있어. 우리 예전에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도 열심히 잡고, 그리고 발차기 안 돼. 그럼 머리로 깨 그냥. 그 예전에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land of opportunity. 그러니까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기회들을 줘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태권도도 내가 그 미국을 좀 이해를 하면서 이게 느낀 게 일리트를 하지만 일리트를 못하는 애들한테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그냥 발차기 그 스파링 못한다고 그래서 너는 일리트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안 돼? 그럼 이것도 해봐. 그러면 너 안 되면 그냥 와서 그냥 클래스 한번 해봐. 그러면서 뭐가 하나 터져도 서진다고 해 애들. 그리고 얘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태권도를 통해서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사귀고 대학교 가서 좋은 데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이 환경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옛설 노설이 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토픽에 있잖아요. 여기서 배운 거를 이제 밖에 가서 써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 있잖아요. 보고 학생 하나가 연락이 왔어. 정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 리더십 영상 보고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그 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되니까 내가 그때 정말 밸류블한 걸 많이 배웠다는 거를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지금 알겠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태권도 사범으로서 미국에서 이렇게 사회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태권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physically strong하고 mentally도 strong하고 사회적으로도 well-rounded, respectful, positive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 그다음에 individual, 그다음 citizen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태권도 사범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